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고용시장마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금리 인상과 또 긴축, 돈을 걷어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리는 없었는데요. 문제는 속도나 폭을 예상보다는 달리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 과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부작용이 또 심해질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미국민들의 또 미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좀 경고음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연준은 지금 현재까지 3 내지 3.25%로 금리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 연말에는 4.4%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두 번 회의에서 11월과 12월에도 1.25를 더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목표치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올릴 것이고요. 두 번 남은데 1.25면은 한 번은 0.75. 그러니까 네 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또 11월에 올릴 가능성을 미리 예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도 0.5포인트를 올려서 올 연말 기준금리가 4.25 내지 4.50 그래서 평균으로 4.4라고 제시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6월 달에는 3.4%가 될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1포인트나 더 올려잡은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빠르고 또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부작용 없이 그대로 이른바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이것을 의아하는 그런 경제 분석가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터미널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 그럼 이른바 피크 금리는 얼마나대로 잡을 것인지를 지난 6월에는 3.75, 내년에 3.75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내년에는 4.6%까지 올리겠다. 4.6%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근 1포인트 더 올려잡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한 발 더 나가서 내년 내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4.6%대의 고금리를 1년 내내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고를 한 것으로 볼 때는 시장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온 지구촌 전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속도를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연준의 조치를 아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냉각시켜서 이제 공급과의 차이를 줄여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느리게 물가 잡기에 이제 그치고 있으니까 수요를 더 냉각시키는 또 얼어붙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물가를 더 잡아 내리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수요를 냉각시킨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이제 고금리고 소득에 비해서 물가는 계속 높고 그러면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물건이 안 팔리면은 생산이나 업체들의 판매 감소 이루어지고 업체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라 갈 수 있는 고용시장마저도 좀 요동치고 흔들리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는 이제 9월 말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또 나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벌써부터 상당히 좀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그런 예상을 이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연준도 어느 정도 이것은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성장률은 올해 0.2%,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로 성장,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야말로 가까스로 마이너스만 면하는 그런 것을 각오를 한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뭐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올 연말에는 3.8%, 지금 3.7이니까 얼마 안 올라가겠지만은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4.4%가 될 것이다. 이건 연준이 예상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예상한 건데요. 4.4%로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2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긴다. 현재 실업 인구는 600만 명입니다. 거기에 120만 명을 더해서 720만 명이 될 것이다. 내년 중반이면 그렇다고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실업 인구, 그야말로 고용시장마저도 요동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그것을 연준이 아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전체 일자리가 견고하기는 합니다만은 대기업들의 감원 열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일자리는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당연히 뭐 중소업체에 의해서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르면은 중소업체들이 이 경기가 정말로 불경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움츠리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동향이 주시가 되는 것인데요. 포드 자동차가 3,0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2,000명, 스냅챗이 1,200명. 뭐 워낙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원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또 더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차 위주로 가겠다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내는데 블루 칼라 노동자들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뭐 똑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번에 3,000명 줄인다는 건 대부분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과 또 이제 계약사들, 컨트랙터들을 대부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전기차 2030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 좋은 영향이 있지만은 이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지금 가솔린 차에 비해서 엔진 수가 거의 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기 배터리나 뭐 몇 가지만 갖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파급 효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든가 또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다 바뀌거든요. 네. 엄청난 그런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벌써 포드 자동차가 서서히 시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는 매년 1 내지 5% 가장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을 잘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팬데믹 때문에 워낙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다가 올부터 다시 1 내지 5%를 자르겠다는 것인데요. 1%일 때는 뭐 470명이면 되는데 5%까지 실적 저조자들을 자르면 2,35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2,000명까지 지금 자르는 거 아니냐. 47,000명의 직원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지금 왜 자르냐면은 IPO 시장 주식 증시에 상장시키고 그러는 실적 또는 인수합병 실적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뭐 계속 주가 떨어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 것으로 비로소 이제 이 월가 투자은행들까지 지금 대량 감원에 나섰기 때문에 이른바 월가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고요. 또 스냅챗과 같은 이런 SNS나 그런 거에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스냅챗도 전체의 20%인 1,200명을 해고할 것이고, 이 관련 부서 또 중소기업으로 이것이 파급된다 그러면은 급격히 고용시장, 이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이 실업률마저 급등하게 되면
이 불경기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경제 분석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좀 전에 연준이 올 내년 실업률을 4.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 스스로도 이제 우려를 했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분석가들은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턱도 없는 소리다. 내년 실업률은 5.6%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적색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600만 명의 실업자에 600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1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면요. 네. 팬데믹 때 한꺼번에 1450만 명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셧다운 됐을 때요. 엄청나게 지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이 이번에 0.75포인트 오르자 금리를 오르자 미국인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경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폴 볼커라는 옛날에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 예, 볼커 폴 연준 볼커. 의장이 네. 유명세가 하나 악명 높은 게 하나 있는데 물가도 80년 3월에 14.8% 지금 8.3%보다 훨씬 높은 물가인데 그 안팎으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79년에 11.2%나 평균으로 올렸고요. 네. 81년 6월에는 피크가 20%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 3%인데 20%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엄청난 그런 파격 조치를 취한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경기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업률이 10%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 볼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제롬 파월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로 폴 볼커를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똑같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경고가 나오는 것이 바로 폴 볼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때 70년대, 80년대 경제 상황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제동을 걸고 것 같은데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전철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속도를 냈다가는 한번 실업률 올라가면은 걷잡을 수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지금 주거비 상승 때문에 이게 올해가 주거비는 한번 올라가면 때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 물가의 3분의 1이 주거비입니다. 렌트비나 그렇죠. 다른 이런 네. 유틸리티나요. 이러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못하는 것인데 자꾸 금리만 올려갖고는 금리 부담만 더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서 잘 좀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아마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